530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큰 근을 알파,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할 때, 자, 두 근의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각각의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근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은 사실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바로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자, 이 숫자를 보니까 숫자가 커서 좀 안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024와 2023과 2025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가운데 있는 2024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면 이 앞에 있는 2차식은 2024가 A니까 무엇으로 AX의 전체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023은 그러면 어떻게 A에서 1을 빼면 되겠죠. 그리고 2025는 바로 A에서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 두 개 곱한 값이 바로 X의 계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사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우리가 전개를 해서 표현한다면 이 A 제곱 X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합차 형태가 되어서 A 제곱 마이너스 1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훨씬 인수분해 꼴이 잘 보일 거예요. 자, A 제곱과 1로 표현하고 자, 1은 1로 표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를 준다면 자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여기가 A 제곱 마이너스 1 맞죠, 그죠? 따라서 바로 이렇게 곱하면 A 제곱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1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하나에 x 붙이고 하나에 x를 붙인다면 결론적으로 인수분해 형태가 A 제곱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꼴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는 얘가 0이 되는 경우와 얘가 0이 되는 경우니까 자, 앞에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제곱 x 플러스 1이 0이니까 1차 방정식입니다. A 제곱은 개수예요. 자, 따라서 x는 뭐가 될까요? 바로 상수 부호 바꾸고 x의 개수인 A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부분은 바로 x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것 또는 x가 1이 될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큰 거를 알파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 x 이꼴 1이 더 크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은 바로 음수가 되니까 이 수보다는 1이 더 크겠죠. 그죠? 1이 양수니까. 자, 따라서 여기에서 알파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 식은요, 여러분들, 굳이 치환을 안 해도 여러분들 보입니까? 자, 여기 11이고요. 11이고, 하나는 2025, 하나는 1로 처리해 보면, 자, 우리가 곱해서 마이너스 2025, 더해서 플러스 2024가 되려면,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2025에서 1을 빼니까 2024가 되겠죠. 자, 따라서 두 번째 바로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x 플러스 2025와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굳이 위에 것처럼 치환을 할 필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인 경우 또는 얘가 0인 경우니까 결론적으로 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025가 될 수가 있고 자, 또는 x는 얼마가 될 수가 있다? 1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작은 거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런 양수고 마이너스 2025는 음수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2025가 바로 베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라고 했습니다.
알파는 1이 되고 베타는 마이너스 2025인데 빼라고 했으면 자 플러스 2025가 되겠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2026이 바로 이 문제에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치환했다고 해서 두 번째 식도 꼭 치환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조금 복잡한 사람들은 이렇게 치환을 해서 생각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531번입니다. 자, 세 유리수 ABC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한근이 바로 알파라고 했을 때 그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다른 한근을 여러분들이 그냥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일 때 다른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려면 이 바로 2차 방정식이 유리계수 방정식이 되어야 되죠. 물론 ABC는 유리수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X의 개수에 B와 루트 3이 곱해졌기 때문에 X의 개수는 유리수와 바로 루트 3이 곱해져서 이 루트 3B가 무리수가 되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은 유리계수 방정식이 아니라서 다른 한 건을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건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건이 우리가 베타로만 말을 해야 되고 이 건은 무엇하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따라서 x 자리에 우리는 그대로 2 플러스 루트 3은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얘가 정확한 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형태가 루트 3b에 자, x 자리에 2 플러스 루트 3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 자체에 보면 무리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유리수 부분과 그리고 무리수 부분, 즉 루트 3이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구분해줘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개해 보면 앞에 거 제곱 4가 되고 뒤에 거 제곱 3이 되니까 암산하면 7이 되어서 7a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짠짠하면 4 루트 3이 되는데 a가 되니까 4a 루트 3이니까 여기는 4a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2 루트 3b가 되어서 자, 루트 3의 바로 개수가 2b가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바로 3b가 되어서 여기가 3b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c는 유리수니까 바로 유리수 부분에 우리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0인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A, B, C가 유리수이므로 이 전체는 유리수가 되고 이 4A 플러스 2B는 유리수인데 유리수와 루트 3을 곱했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리수와 무리수를 대해서는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0이 되어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유리수 부분인 바로 7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무엇이 되어주고 0이 되어주고 4A 플러스 2B도 무엇이 되어준다면 0이 되어준다면 이 0 자체를 우리가 0 플러스 0 루트 3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문자는 세 개인데 식은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A, B, C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래 식에서 가만히 보면, 자, B를 무엇으로? 2B가 마이너스 4A가 되기 때문에 바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B를 바로 A로 표현할 수가 있다. 즉, B가 바로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그 마이너스 2a를 위에 식 b 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2a를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6a가 되어서 바로 7a와 더하면 바로 a가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c가 0이기 때문에 c 또한 무엇으로 마이너스
A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B와 C를 모두 다 A로 나타내 줄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인데요. 그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 게 2차 방정식이 되면 x제곱의 개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따라서 a는 절대로 0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 두었어야 하고, 자, 그럼 bc 자리에 이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a를 그대로 대입하면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ax 제곱에, 자, B 자리에 마이너스 2A를 대입할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AX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 자리에는 마이너스 A로 바꾸어 놓는다면 모든 항이 A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모두 다 A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근데 A가 문자잖아요. A는 0이 아니니까 나누어 줘도 되겠죠. 자,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을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x 그리고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무엇이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때 다른 한근은 뭐라고 했죠?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근을 구해도 되겠지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베타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두 근의 합, 뭐 합을 이용해도 되고 곱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 바로 A분의 B의 부반대가 되니까 2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다른 한건 베타는, 자, 이항하고 이항하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 마이너스 루트 3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파와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무엇이 됩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자, 베타는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죠.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2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죠? 앞뒤 자리 바꿔도 되니까 이거 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자, 분모 분자 자리에 어떻게 바로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자, 합차가 되어서 앞에 거 제곱 3, 뒤에 거 제곱 2의 제곱이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루트 3 플러스 2가 되면 분모 자체가 3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므로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에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베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들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근의 공식을 쓸 때는 개수가 루트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x는, 자, 2가 있으니까 짝수 공식이다. 자, a분의 1분의가 되고 마이너스 반. 자, 마이너스 2 루트 3의 반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데 마이너스 반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제곱이죠. 반제곱이면 얼마입니까? 3이 되고 마이너스 AC니까 A가 1,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플러스 1로 바뀌어서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2가 되니까 바로 하나는 루트 3 플러스 2가 되고 다른 하나는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근을 구해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532번입니다. 자, 532번은 여러분들 나중에 3차 방정식을 배울 때 바로 오메가 이야기를 배울 거예요. 오메가 이야기. 자, 오메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훨씬 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x 세제곱이 1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이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은요, 기본적으로 근이 3개입니다.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2개죠. 선생님, 중근은 근이 1개 아닙니까? 아니죠. 중근은 서로 같은 근이기 때문에 바로 근은 2개가 맞는 거죠. 그죠? 따라서 5차 방정식이면 근이 5개, 100차 방정식이면 근이 1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아직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요령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 사실 이 3차 이상도 모두 다 뭘 한다? 2차처럼 바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잠시 넘어가면, 이항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인수분해가 할 수 있잖아요. 자, 바로 1의 세제곱으로 본다면 문자 2개짜리 세제곱 형태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납니까? 3자 떼버려 맞나요? 떼버리면 x-1이 되고 맞나요? 그리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앞뒤 곱해서 부반대죠. 곱하면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1 이꼴 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2차식은 더 이상 바로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따라서 바로 이것이 0이고 이것이 0일 때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1이 0이니까 x는 1이 바로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생들한테 물어본다면 얘들아 무엇을 세제곱하면 1이 되니? 물어본다면 거의 1을 세제곱하면 1이 된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 바로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1이라는 거는 바로 실수니까 실근이 되고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해보면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바로 2분해가 되어야 되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의 제곱이면 1이고 마이너스 4배의 자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곱하면 4가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되니 바로 3i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실수근은 1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이 2개의 근은 바로 무슨 근이 된다? i가 있으니까 얘는 실수근이 아니고 허수근이 되죠. 그죠? 따라서 이런 거를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나 마이너스 루트 3i 형태 2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바로 나중에는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메가입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그 한근을 오메가를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다? 바로 Z로 나타내는 거죠. 이 근은 바로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왔는 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오메가를 여기에선 Z라고 표현했는 것입니다. 그럼 이 Z는 바로 실근이다, 허근이다. 바로 허근이 되는 거죠. 허근.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허그는요, 이 2차 방정식의 근도 맞지만, 이 2차 방정식의 근도 맞지만,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근도 맞죠.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에 오메가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메가의 몇 제곱은 세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오메가는 이 2차 방정식에 근도되니까 결론적으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더 많은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정도만 알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자, 남은 오메가 이야기는 바로 3차 방정식을 공부할 때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근이 Z,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3차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이 결과가 된다는 것을 눈여겨봐 두기 바랍니다. 그러니 눈여겨본 사람들은 여기에 이 식을 보고 이 식이 여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Z는 바로 오메가 흑은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바로 Z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바로 Z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1은 무엇이다? 0이라는 것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뭐다? Z의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바로 무엇의 세제곱? 여기서는 오메가가 Z니까 Z의 세제곱도 얼마가 된다? 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처리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인데 여기에 x의 근이 z라고 했으니까 z제곱 더하기 z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취할 게 뭐냐면 양변에 바로 z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등식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양변에 z-1을 곱해버리면 좌변은 바로 z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우변은 그대로 0과 곱하기 때문에 0이 되죠. 따라서 z 세제곱이 1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 Z 세제곱이 1이 되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자, 이 값이 양의 실수가 된다고 했어요. 양의 실수. 우리가 복소수가 음의 실수가 된다고 그러면 바로 복소수가 음의 실수가 아니라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음의 실수 0보다 작다고 한다면 그때는 Z가 뭐였죠? 바로 순허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이 식을 좀 정리해 주기 위해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 관찰을 해보면 여기에 1 플러스 Z가 있죠. 그러면 여기 식에서도 보면 바로 1 플러스 Z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자, 따라서 바로 1 플러스 Z를 다른 식으로 고치면 무엇으로 고칠 수가 있다? 마이너스 Z 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z의 n제곱에다가 1 플러스 z를 무엇으로 마이너스 z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거에 바로 2n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z의 n 제곱이 되고, 자, 여러분들 n이 여기서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n이 자연수면 2n은 뭐가 되겠습니까? n에 1을 대입하면 무엇이 되죠? 2가 되고,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3을 대입하면 6이 되니까 바로 2n이 의미하는 것이 n이 자연수일 때는 2n은 바로 무엇이 된다? 짝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짝수를 마이너스 1을 짝수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뒤에 부분은 자, z에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이 두 수를 바로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4n 제곱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또다시 한번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자, 밑이 Z로 똑같으니까 n과 4n을 뭐 해준다? 더해 주어서 이 자체가 바로 Z의 몇 n 제곱이 된다? 바로 5n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지수 법칙 알고 있죠? 무엇?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는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은 무엇이 됩니까? a를 2번 곱했고 a를 3번 곱했으니까 a를 몇 번 곱하면 되겠다? 5번 곱하면 된다. 즉 지수끼리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Z의 5n 제곱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양의 실수가 되어야 돼요. 양의 실수. 자, 여러분들, Z는 허수라 그래. 허근이라 했죠. 허수입니다. 그럼 Z가 허수면 Z제곱도 실질적으로 허수가 되거든요. 왜? Z제곱은 여기서 Z제곱은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이니까 허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이고 또 마이너스 1을 더해줘도 허수가 되죠. 그런데 Z 세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자연수 1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이런 양의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Z와 Z 제곱은 허수예요. 근데 Z 세제곱은 1이죠. 여러분들. 자, Z 세제곱이 1이면 Z 4제곱은 무엇이 됩니까? Z 세제곱이 1이니까 Z 세제곱 곱하기 Z가 되어서 바로 Z가 되죠. 그럼 Z 4제곱도 Z라서 허수고 그러면 Z 다섯 제곱은 Z 네 제곱인 Z에다가 Z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또다시 Z 제곱이 되어서 허수가 돼요. 그럼 Z 여섯 제곱은 또다시 뭐가 됩니까? 여기에 Z를 곱하면 되니까 Z 세제곱과 같아서 1이라는 양의 실수가 될 수 있다. 즉 Z의 세제곱이 1이면 Z의 세제곱이 1이면 Z 여섯 제곱도 Z 아홉 제곱도 즉 Z의 바로 3의 배수의 거듭 제곱이 되면 그 모든 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즉 이런 양의 실수가 되겠죠. 그러므로 바로 양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Z의 지수가 뭐가 되어야 된다?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즉, 고로 Z의 5n 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려면 이 5n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5n이 바로 3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n은 자연수거든요. 1을 넣으면 5니까 3의 배수가 아니죠. 2를 넣으면 10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니죠. 3을 넣으면 15니까 3의 배수가 돼요. 이것을 수학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내 준다면 ON이 3의 배수가 된다는 말은 ON이 바로 3K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K, 이때 K도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K가 자연수면 K에 1을 넣으면 3이라서 3의 배수, 2면 3의 배수, 6이죠. 3이면 9니까 3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n이 3K인데 즉 5n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이 5 곱하기 n이 뭐가 돼야 된다? 적어도 3이라는 우리가 인수를 한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5는 3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n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3의 배수가 되어야지만 바로 5n 자체가 3의 배수입니다. 즉 5에다가 3을 곱하면 15라서 3의 배수고 5에다가 6을 곱하면 바로 30이 되어서 3의 배수죠. 5에다가 9를 곱하면 45라서 3의 배수다. 즉 6은 3을 가지고 있잖아요. 9도 3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n은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n은 3의 배수인데 얼마 이하에? 바로 50 이하의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3의 배수를 적어보면 가장 작은 수는 3, 6, 9, 12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50에 가장 가까운 3의 배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0은 3의 배수가 아니죠. 50은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0은 3으로 나누면 3일은 3에 20이 되어서 자, 3, 6이 18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죠. 즉 50은 3의 배수보다 몇 개가 더 많다? 두 개가 더 많으므로 이 두 개를 0으로 만들어줘야지 3의 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개를 지워버리면 바로 48이 가장 가까운 3의 배수다. 자, 따라서 48이 마지막 50 이하의 바로 마지막 3의 배수다. 그 48은 3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죠? 16을 곱하면 되죠. 이 3은 3 곱하기 1이고 이 6은 3 곱하기 2가 되고
이 48은 3 곱하기 16이 되니까 3이 첫 번째의 3의 배수, 6은 3의 두 번째 3의 배수, 9는 3의 세 번째 3의 배수니까 16이 바로 3의 16번째 3의 배수가 48이 되기 때문에 바로 50 이하의 50 이하의 바로 3의 배수는 몇 개가 된다? 바로 1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 바로 50을 무엇으로 나눴죠? 5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바로 얼마입니까? 16이 바로 뭐다? 이 48은 바로 3의 배수를 작은 숫자 3부터 시작하면 몇 번째 숫자가 된다? 16번째 숫자가 된다. 따라서 1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래서 어떤 수까지에 바로 어떤 수까지의 x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바로 n을 x로 나누죠. 즉 여기서는 50을 3으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놈의 무엇을 취하면 된다? 바로 몫을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 몫을 취하면 된다. 자, 그런데 몫을 취한다는 말이 나머지를 버린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버림이 됩니다. 그래서 n에다가 x를 나눈 몫을 취한다는 말이 바로 n에서 x를 나눈 값에 바로 뭐가 된다? 버림하면 기억나는 거 있나요? 바로 가우스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n에서 50에서 x를 나눈 이 실수값의 가우스값. 가우스가 뭐였죠? 이 실수보다 작은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50 나누기 3을 하면 약 16점 얼마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16점 얼마보다 작은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바로 뭐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이 가우스 기호를 몰라도 그냥 쉽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방법이죠. 바로 n에서 x로 나눈 몫을 취하면 바로 무엇이 된다? 배수의 개수가 된다는 거 한 번 더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33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2고 BC 길이가 4인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요. 자, 대각선 BD 위에 어떤 한 점 P를 잡고, O를 잡고, O에서 이 네 변에 각각 무엇을 바로 수선의 발을 내댄대요. 그죠? 그걸 바로 PQRS라고 할 때, 자, 사각형 APOS 이 부분이죠. 사각형 APOS와 자, 사각형 OQCR의 넓이 이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되라? 3이 되라. 그리고 AP 길이가 PB의 길이보다 짧다. 더 짧을 때 AP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넓이의 합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의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각각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 AP니까 바로 AP의 길이를 무엇으로 두자? X로 두자는 거죠. 그러면 AP가 X면 바로 BP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2-X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의 바로 가로와 세로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AP의 길이가 X니까 PB의 길이는 2-X가 되기 때문에 이 RC, 즉 OQ의 길이가 바로 뭐다? 2-X가 된다는 것은 알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에서는 가로를 이용해 찾아내야 되고 이 직사각형에서도 가로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전체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전체 4에서 빼버리면 다른 하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PO와 OR의 바로 이 길이를 무엇으로 X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바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과 자, 또 다른 직각삼각형 어떤 거? 요 작은 직사각형 SOD 요 직각삼각형이 무엇이 된다? 닮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맞나요? 무슨 닮음이 되죠? 자, 직각이 똑같고, 맞죠? 이 각기가 어떻게 되면 요 각이 바로 공통각이 되니까 바로 무슨 닮음? 바로 AA 닮음이 되겠네, 그죠? 각 두 개 같아서. 맞나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가로라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가 됩니다. 그러면 큰 삼각형의 큰 직각삼각형의 자 밑변과 높이의 비가 4대 2가 되죠. 4대 2. 그러면 2대 1이다. 즉, 이 길이의 절반이 이 길이입니다. 그러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도 4대 2, 2대 1이 돼야 되죠. 그죠? 따라서 요 SD의 길이를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바로 이 길이 X의 몇 배가 되어야 된다? 두 배가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EX가 되는 것입니다. 얘가 EX이기 때문에 AS는 무엇이 되겠다? 바로 4에서 EX를 뺀 게 바로 가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OR도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EX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 두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모두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이 3이니까 바로 APOS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가로가 얼마죠? 4-2x가 되고 세로가 x니까 여기에다가 x를 곱한 게 바로 넓이가 되고 자, 그리고 OQCR의 넓이는 가로가 얼마? 2x가 되고 세로가 2-x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OQCR의 넓이가 된대. 이 넓이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다음에 하나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AP가 PB보다 길이가 작죠. AP가 바로 무엇입니까? X고, PB는 뭐로 표현할 수 있죠? 2-X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X가 누구? 2-X보다 더 짧아야 되니까. 자, 이항하면 2X가 2보다 작고, X는 얼마보다 작다?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x는 길이죠. 따라서 x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0과 1 사이에 있는 바로 x값이 바로 AP의 길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개해 보면 4x-2x 제곱이 되고 그리고 4x-2x 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이 돼서 이하하면 4x 제곱이 되고 4x 4x 8x니까 이하하면 마이너스 8x에 자 플러스 3이 되어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자, 2와 1, 3으로 가보면 6이고 2니까 마이너스 8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주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2x-1과 2x-3이 0이 되어서 자, 결론적으로 x는 2분의 1도 되고 또는 x는 2분의 3도 되는데 바로 x의 범위가 0과 1 사이만 되어야 하기 때문에 2분의 3은 될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이 AP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넓이의 합이 3이라고 하면 바로 이 넓이를 표현해 주면 돼요. 넓이를 표현. 근데 무엇으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AP 길이가 x니까 이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그 모든 길이를 찾기 위해서 바로 무엇을 이용했다? 바로 중학교 때 배웠는 바로 닮음, A 닮음을 이용하여 자, 두 삼각형이 닮았으면 바로 길이의 비는 일정하니까 맞죠?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자, 일정한 비가 이루어져서 2대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모든 길이를 표현해서 우리가 넓이가 3이라는 걸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534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자,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자연수 AB라고 했습니다. AB는 자연수예요. 이때 A와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죠. 자,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죠. 자, 반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A 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자, AC가 되니까 A는 1이고 C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 10A 마이너스 2B인데 괄호를 쳐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한 배씩 해주면 얘가 플러스 2B가 되어서 자, 10A 플러스 2B가 바로 이 자체가 무엇이 되면 되겠다? 바로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자연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식 가지고, 이 식 하나 가지고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단 여기에서 AB는 무엇이다?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용하여서 바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찾아달라. 그러면은 A와 B가 여러 개의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많이 참이 힘들 거예요. 힘든데, 자, 보면 A는 2차인데 B는 1차예요. 여러분들, 자연수도 실수죠. 자연수도 실수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차식 형태가 하나, 2차 항이 하나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 완전 제곱식을 떠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실수라는 놈은 항상 무엇하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실수의 정의 아닙니까? 자, 자연수도 실수인데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A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a제곱 마이너스 10a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a의 개수인 마이너스 10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죠?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 1창 개수의 반. 마이너스 10의 반이 얼마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5가 되죠. 그거의 제곱이 얼마가 필요하다? 25가 필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25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25가 없는 식에다가 25를 더해줬기 때문에 다시 25를 빼주어야지 위의 식과 아래의 식은 어떻다?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는 거죠. 25를 더했으니까 25를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까지가 완전 제곱식 바로 a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를 일단 살짝 이행을 해버리면 25 마이너스 2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자연수도 실수이니까 이 자연수 A에서 5를 빼면요. 바로 무엇이 된다? 뭐 양의 실수도 A가 5보다 크다면 무엇이 되고 자연수가 되고
A가 5라면 0이고 A가 5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되겠죠. 그렇든 하여간 얘는 무엇이 된다? 무엇을 제곱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좌변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변값 먼저 25-2b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2b를 살짝 이항하면 2b가 25보다 작으므로 b는 얼마? 2분의 22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2분의 22가 12.5가 되니 결론적으로 b는 12.5보다 작은 무엇이 된다? 자연수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자연수기 때문에 b는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의 바로 12까지의 자연수 12가지 중에 어떤 몇 가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b가 될 수 있는 수는 1에서 12까지 12가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B의 일단 값을 찾아냈는데 이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한번 살펴보면요. 자, A-5가 전체의 제곱이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 제곱식이면 우변도 무엇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근데 b는 숫자, 이 자체가 숫자니까 얘가 뭐뭐의 제곱이 된다는 말은 바로 얘가 완전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얘가 어떤 수가 되어야 된다? 바로 0이 되어도 되고, 맞나요? 1이 되어도 되고, 또 4가 되어도 되고, 또 9가 되어도 되고, 맞죠? 왜냐하면 뭐뭐의 제곱이니까, 그죠? 이렇게 바로 완전 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숫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먼저 a-5의 제곱이 5의 제곱이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는 말은 0이 된다는 말은 25-2b가 0이 돼야 되죠. 25-2b가 0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b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b 값이 2분의 25가 되어야 된대. 2분의 25는 12.5니까 자연수가 아니죠. 아, 따라서 25-2b는 0이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5-2b가 1이 된다는 말은 25-2b가 1이 된다는 말은 바로 2b가 얼마이니까 24이니까 맞죠?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말이겠죠. 바로 얘가 1이 된다는 말은 자, B 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되어서 25-24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알맹이의 제곱이 1이니까 결론적으로 a-5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1이 되어도 되고 또는 a-5는 무엇이 되어도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되어도 되고 6이 되어도 되고 a는 얼마가 되어도 된다? 4가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5의 제곱이 1이 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순서상으로 말한다면 a와 b가 어떤 순서상이 될 수가 있다? b는 12로 고정이니까 a가 6일 때 b는 12가 될 수가 있고 a가 4일 때 b가 12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무엇을 해야 된다? 이제 1을 했으니까 1은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4를 해봐야 되겠네요. a-5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바로 이 자체가 4가 된다. 이 자체가 4가 된다는 말은 2b가 얼마 되어야 됩니까?
21이 돼야 되죠. 근데 2b는 21이 될 수 있나요? 21이 돼버리면 b가 2분의 21이니까 될 수가 없죠. 맞나요? 자연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29가 되어야만 되니까, 그죠? 25 마이너스 2b가 9가 된다는 것은 2b가 바로 16이 되어야 되고요. 아, 따라서 b가 얼마가 된다? 8이 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얘가 9가 될 때는 바로 b 값이 얼마다? 8이 된다는 거고 따라서 a-5 이 알맹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니까 3이 되어도 되고 a-5는 마이너스 3이 되어도 된다. 자, 따라서 a는 8이 될 수도 있고 a는 얼마가 될 수도 있다?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순서상을 여기 옆에 적어 놓을게요. A가 8이면 B도 8이 되고, 자, A가 2면 B가 8이 되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네 쌍을 찾아냈습니다. 맞나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무엇? 바로 25-2b가 뭐 되는 거? 바로 16이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25-2b가 16이 되는 경우. 그러면 25-2b가 16이 되는 경우란 말은 2b가 얼마가 되는 경우다? 바로 25에서 16을 빼면 되니까 9가 된다. 그럼 b는 2분의 9니까 4.5니까 자연수가 아니죠. 아, 그러면 16도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25-2b가 얼마가 되는 걸 찾아야 되나요? 25가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때는 2b가 0이 되니까 b는 0이 되어서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런 다음에 25 다음에 제곱수는 얼마 됩니까? 36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2b가 바로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b는 2b가 음수이므로 b는 절대로 자연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해볼 필요 없죠. 따라서 AB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은 이 네 가지 쌍만 될 수가 있고 여기서 A 플러스 B의 값을 찾아주면 얘는 18, 얘는 16, 얘도 16, 얘도 10이 되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고 18이 된다는 거. 18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가 되고 10이 되고 또 16도 될 수가 있네요. 그런데 16은 두 가지죠. 그죠? 따라서 A, B가 될 수 있는 순수쌍은 4쌍인데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값은 18과 16과 13가지 종류인데 그중에 최대값은 18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2차가 있을 때는요, 무엇을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53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수n이라고 했습니다. 정수n에 대하여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바로 fn, 즉,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바로 fn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겠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유형 많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n이 이 말 f0이란 말을 해석하면 n에 0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수 n, 즉 n이 0일 때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입니까? n이 1일 때는 이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n이 2일 때는 이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 n이 바로 변수기 때문에 n이 0, 1, 2, 3일 때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이런 함수를 바로 우리는 개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n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나온지를
체크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방정식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 속에 2차라는 말이 없어요. 2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n이 무엇이 된다면, 1이 된다면, n이 1이 된다면 이 부분이 0이 되어서 2차항이 없어지죠.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n이 1일 때는. 자, 따라서 2x가 1이기 때문에 x는 2분의 1이라는 바로 근이 하나 나오죠. 자, 따라서 요 f1만 한번 생각해 보면 왜 n이 1일 때니까 그죠? 저 fn이 1일 때는 즉 f1은 바로 무엇인가? n이 1이면 얘가 1차 방정식이 되어서 바로 근이 2분의 1 하나 나오죠. 근데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은 실수가 맞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무엇이 된다? 실근이 되고 이 1차 방정식의 근은 2분의 1 실근이 한 개뿐이죠. 따라서 개수가 한 개니까 F1일 때는 바로 그 개수가 1이 되어서 F1의 함수값은 바로 1이 된다는 거예요. 개수가 바로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근이 함수값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수를 fn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가 바로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즉, 1일 때는 이 식이 바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n이 1이 아니라면 이 n-1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이 식은 바로 몇 차 방정식이 된다?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n이 0일 때나 n이 2일 때나 n은 3일 때는 1이 아니므로 모두 다 2차 방정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바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다?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맞나요? 실근의 개수 바로 4분의 D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반의 제곱이죠. 1이 되고 마이너스 A가 n-1이고 C가 1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n 플러스 2가 바로 판별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잘못했나요? n-1에 마이너스 반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L에 미안합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L에 플러스 2, 즉 2 마이너스 L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양수가 되면 몇 개가 되고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되고요. 얘가 0이 되면 바로 서로 같은 건 두 개니까 물어보는 게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이때는 중근이기 때문에 한 개라고 말을 해야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바로 흑은 두 개를 가지므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해야 된다. 흑은 실근이 아니니까 0개라고 해야 되겠죠. 바로 이 E-n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실근의 개수를 이 E-n의 부호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F0은 얼마가 됩니까? F0은 여기에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따라서 2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n이 0일 때는 서로 다른 실근 몇 개? 두 개를 가지므로 F0은 얼마다? 함수값이 2가 되는 것이고 F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대입하면 2-2가 0이므로 0이면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한 개가 되고 F3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2-3은 얼마 된다? 음수가 되어서 흑은 두 개를 가지므로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F3일 때의 실근의 개수는 없기 때문에 0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F0이 얼마가 됩니까? F0이 2가 되고 F1이 얼마입니까? 1이 되고 F2가 1이 되고 F3이 0이 되므로 2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0이 돼서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바로 이 FN의 의미, 바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개수 함수라는 거. 그리고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 n이 1일 때는 바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n이 1이 아닐 때는 2차 방정식이므로, 1차 방정식은 쉽게 바로 그를 구해보면 한 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2차일 때는 무엇으로 체크하면 되겠다? 판별식으로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